이솝 우화 잠자리 동화 첫 번째 늑대와 어린 양. 늑대가 양떼 무리에서 떨어진 어린 양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럴듯한 구실을 대 잡아먹기로 작정했지요. 늑대가 어린 양에게 말했어요. 어이, 네가 작년에 나 욕했지? 어린 양이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요, 전 작년에 태어나지도 않은걸요. 그러자 늑대가 내 풀밭에서 잔디를 뜯어먹었더군. 아니요, 늑대님. 전 아직 잔디를 맛본 적도 없는걸요. 늑대가 재차 말했어요. 내 샘물을 마셨더구나. 아니요. 어린 양이 소리쳤어요. 전 아직 물이란 걸 마셔본 적이 없는걸요. 아직 엄마 젖만 먹고 있어요. 그러자 늑대는 다짜고짜 어린 양을 움켜잡더니 꿀꺽 잡아먹고 말했어요. 네가 내 말에 아무리 말대꾸를 해도 저녁 식사를 마다할 리야 없지. 악당은 언제나 자신들의 악행에 대해 그럴듯한 구실을 찾는 법이랍니다. 잠자리 동화 두 번째 박쥐와 족제비. 땅에 떨어진 박쥐 한 마리가 족제비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박쥐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요. 족제비가 거절하며 말했어요. 우리 족제비들은 원래 모든 새들의 적이다. 그러자 박쥐는 저는 새가 아니라 생쥐랍니다. 라고 말하고 증명해 보인 후에서야 가까스로 풀려날 수 있었답니다. 그 후 얼마 못 가서 그 박쥐가 또 땅에 떨어져 이번에는 다른 족제비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박쥐는 이번에도 저를 잡아먹지 말아주세요. 라고 애원했지요. 족제비가 말했어요. 우리 족제비들은 생쥐들에게 특별히 나쁜 감정이 있지. 그러자 박쥐가 말했어요. 저는 생쥐가 아니라 박쥐랍니다. 그러고는 박쥐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고 2번씩이나 풀려날 수 있었지요. 이렇듯 자신의 상황에 따라 처신한 박쥐는 위험한 상황을 잘 넘길 수 있었답니다. 잠자리 동화 세 번째 당나귀와 메뚜기. 당나귀가 하루는 메뚜기들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 소리는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당나귀는 자신도 그와 같은 울음소리를 내고 싶어졌어요. 도대체 무얼 먹으면 너희들처럼 그런 고운 소리를 낼 수 있니? 메뚜기들에게 물어보았지요. 메뚜기들이 대답했어요. 이슬. 그래서 당나귀는 그날부터 이슬만 먹고 살다가 얼마 안 가 굶어 죽고 말았답니다. 불쌍한 당나귀는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 울음소리를 낼 수 있는지 몰랐나 봅니다. 잠자리 동화 네 번째, 사자와 생쥐. 고운히 잠을 자고 있는 사자의 얼굴을 생쥐 한 마리가 밟으며 지나가는 바람에 단잠에서 깨어나고 말았어요. 벌컥 화가 난 사자가 생쥐를 잡으려고 하자 생쥐가 간절히 용서를 빌며 말했어요. 살려만 주신다면 이 은혜를 꼭 갚을게요. 그 말에 크게 비웃으며 사자는 생쥐를 놓아주었어요. 이 일이 있고 머지않아 사냥꾼들이 놓은 덫에 사자가 걸리고 말았어요. 사냥꾼들은 끈으로 사자를 단단히 묶어 놓았답니다.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를 생쥐가 듣고서 서둘러 사자에게로 갔어요. 사자의 묶인 끈을 이빨로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결국 사자는 풀려나게 되었고요. 생쥐가 외쳤어요. 제가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을 때 제게서 도움받을 일은 없다면서 절 비웃으셨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해드렸잖아요. 이젠 생쥐도 사자님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아셨지요? 잠자리 동화 다섯 번째, 숯을 굽는 사람. 숯을 굽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숯을 구워 팔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 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그는 양털을 직물로 만드는 기술자였어요. 그가 마음에 든 숯을 굽는 사람이 말했어요. 내 집에 들어와 함께 살자. 그럼 사이도 더 좋아질 거고 생활비도 절약될 거 아니겠어? 그러자 양털을 직물로 만드는 기술자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한텐 최악인데요. 제가 당신 집에 들어가 살다가는 제 직물들이 형 숯들 때문에 금방 새까맣게 변할 거 아니에요? 끼리끼리 모여서 사는 법이랍니다. 잠자리 동화 여섯 번째, 아버지와 아들들. 매일매일 싸움을 하며 다투는 아들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격려와 훈계로 아들들의 싸움을 말려도 보았지만 모두 실패하자 아버지는 궁리 끝에 좋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각자 나뭇가지 한 묶음씩을 구해오라고 시켰죠. 아들들이 저마다 구해오자 아버지는 나무 한 단씩을 아들들의 손에 안겨주며 부러뜨려 보라 시켰어요. 아들들은 있는 힘을 다 해보았지만 그 나무 묶음을 부러뜨릴 수는 없었어요. 다음으로 아버지가 나무 한 가지만 빼내어 한 사람씩 손에 쥐어주며 부러뜨려 보라고 말했고, 이번엔 아들들이 모두 쉽게 부러뜨릴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아들들아, 너희가 마음을 합치고 서로 돕는다면 너희는 이 나무 묶음처럼 될 수 있단다. 하지만 너희가 서로 싸우고 다툰다면 이 나뭇가지처럼 쉽게 부러지고 만단다. 잠자리 동화 7번째. 메뚜기 잡으려다 일낸 소년. 메뚜기를 잡으러 나선 소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뚜기들을 잔뜩 잡았답니다. 그러다 전갈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 소년은 그만 그 전갈도 메뚜기라 착각하고서 손에 쥐고 말았어요. 전갈을 말이지요. 전갈이 독침을 드러내며 말했어요. 딸을 건들지만 않았어도 목숨을 잃지도 그리고 그 많은 메뚜기들을 잃지도 않았을 텐데. 잠자리 동화 8번째. 수탉과 보석. 수탉이 자신의 가족과 암탉을 위해 먹이를 찾아 땅을 긁다가 그만 보석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러나 수탉은 탄식하며 말했어요. 내가 아니라 내 원주인이 널 찾았더라면 좋아라 하고 귀하게 다루었겠지만 넌 내겐 전혀 쓸모가 없구나. 차라리 이 세상 모든 보석들보다 지금 당장은 보리알 한 알이 내겐 더 필요하거든. 잠자리 동화 9번째. 사자 왕국. 들과 숲의 모든 짐승들이 사자를 왕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사자는 화를 잘 내지도 그렇다고 잔인하거나 포악하지도 않았지요. 온화하고 정의로운 왕이었어요. 사자는 새와 짐승 모두를 회의에 소집했답니다. 늑대든 어린 양이든 표범이든 새끼 염소든 호랑이든 숫사슴이든 개든 산토끼든 이제부터 모두 완전한 평화와 침묵 속에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 산토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오, 이날만을 얼마나 간절히 바래왔던가. 약자가 강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 말이야. 이후 산토끼는 평생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었다네요. 잠자리 동화 10번째. 늑대와 두루미. 목에 가시가 걸린 늑대가 두루미를 찾아가 말했어요. 보답은 두둑히 할 테니 네 머리를 내 입에 넣어서 가시 좀 빼주렴. 가시를 뽑아낸 두루미가 약속한 보답을 요구했어요. 그러자 늑대가 자신의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내며 이를 갈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내 입 안에 너의 머리를 집어넣고도
무사히 다시 뺄 수 있었다면 이미 보상은 두둑히 받은 거 아니냐? 사악한 늑대를 도운 것을 두루미는 후회했답니다. 잠자리 동화 11번째. 피리 부는 어부. 음악을 사랑하는 한 어부가 자신의 피리와 그물을 가지고 해안가로 갔어요. 그물을 아래에 설치한 다음 튀어나온 바위 위에 선 어부는 물고기들이 내 멜로디에 이끌려 그물 속으로 춤을 추며 들어오겠지? 기대에 부풀어 몇 곡조 피리를 불었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그물로 들어오지 않지 뭐예요. 그래서 피리를 내려놓고 바다로 그물을 던진 후 끌어올렸더니 엄청난 수의 물고기들이 올라왔어요. 바위 위에서 그물 속에 갇힌 물고기들이 사방으로 팔짝거리며 춤을 춰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부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지요. 오, 이 제멋대로인 것들아. 내가 춤을 춰달라고 그렇게 피리를 불어댈 동안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이제 가만히 좀 있어 달라 하니 이토록 명랑하게 춤을 추는 거니? 잠자리 동화 12번째. 헤라클레스와 마부. 마부가 하루는 시골길을 따라 마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수레바퀴들이 웅덩이 속에 깊게 빠지고 말았어요. 시골 마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자신의 마차 옆에 서서 멀거니 바라만 보고 있다가 큰 고함을 치며 헤라클레스여, 오셔서 저 좀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말대로 헤라클레스가 직접 나타나긴 했는데 다짜고짜 이렇게 마부에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 수레바퀴들을 자네 어깨로 들어보는 신용이라도 좀 하든가, 아님 황소를 잡아당기는 노력이라도 좀 해보든가, 뭔가 하는 신용이라도 최선을 다해 한 다음에 내게 도움을 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헛수고라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랍니다. 잠자리 동화 13번째. 개미와 배짱이. 어느 활짝 갠 겨울날에 개미들이 자신들이 여름철에 모은 나달들을 말리고 있었어요. 그때 굶주림에 다 죽어가는 배짱이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빌며 말했어요. 먹을 걸 조금만 나눠주겠니? 개미들이 배짱이에게 물었어요. 그럼 넌 여름철에 음식을 모아두지 않고 뭘 한 거니? 배짱이가 대답했어요. 놀 시간도 부족하던 걸 매일같이 노래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지. 그러자 개미들이 조롱하며 말했어요. 여름철 내내
노래만 하고 있을 정도로 어리석다면 그럼 겨울엔 밥을 걸으면서까지 춤만 추면 되겠네. 잠자리 동화 14번째 여행자와 그의 개. 이제 막 여행을 떠나려던 한 여행자가 문 앞에서 기지개를 쭉 펴고 서 있는 자신의 개를 보게 되었어요. 마음이 상한 그가 말했어요. 너 왜 거기서 멍하니 서 있는 거니? 너 빼곤 다 준비했다고. 너도 나랑 여행을 갈 거니까 어서 준비해라. 개가 자신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말했어요. 주인님, 전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전 지금 주인님이 준비 끝나시기만을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는걸요. 늦장꾸러기는 자기 잘못은 못 보고 종종 남의 탓을 하기 일쑤랍니다. 잠자리 동화 15번째 개와 그림자. 개 한 마리가 입에 고기 한 조각을 물고서 개울 위 다리를 건너다 물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게 되었어요. 물에 비친 개가 자신인 줄도 모르고 고기가 자기 것보다 2배나 크다고 착각을 하고 말았어요. 아니, 저 녀석이 내 고기보다 큰 것을 물고 있잖아. 그 즉시 멍멍 하고 짖으며 물고 있던 고기를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그리고는 사납게 다른 개에게로 달려들고 말았어요. 자기 것보다 더 큰 고기를 빼앗기 위해서였죠. 그리하여 개는 둘 다 잃고 말았답니다. 물로 뛰어들어 왈칵 붙잡은 건 그림자였고, 그리고 자신이 원래 물고 있던 고기는 개울에 유유히 떠내려가고 말았으니까요. 잠자리 동화 16번째 두더지와 엄마. 두더지는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동물이랍니다. 그런데 하루는 두더지가 자신의 엄마를 보고 말했어요. 엄마, 나 보이는 것 같아. 확실해. 그게 착각이란 걸 깨우치게 해주려고 엄마가 아기 두더지 앞에 향료 알갱이 몇 개를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이게 뭐니? 어린 두더지가 씩씩하게 말했어요. 응, 조약돌이야. 그러자 엄마가 탄식하며 말했어요. 얘야, 난 네가 앞이 보이지 않는 것도 모자라 냄새 맡는 능력까지 잃었을까 두렵구나. 잠자리 동화 17번째 목동과
잃어버린 황소. 목동이 숫대를 끌고 숲에 들어갔다가 그만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잃고 말았어요. 한참을 정신없이 찾아 헤매던 목동이 이렇게 맹세를 했지요. 송아지를 훔쳐간 도둑놈만 찾을 수 있다면 도둑의 신과 목동의 신, 그리고 숲의 수호신님들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내놓겠습니다. 그 후 머지않아 그가 조금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았더니 송아지를 잡아먹고 있는 사자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광경에 소스라치게 놀란 목동이 두 손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며 말했어요. 제가 도둑만 찾을 수 있다면 숲의 수호신들에게 어린 양을 내놓겠다 방금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따질 것도 없이 저 사자로부터 저라도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다면 제가 방금 잃은 송아지에다가 다 자란 황소까지 더해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잠자리 동화 18번째. 토끼와 거북. 토끼가 하루는 거북이의 짧은 다리와 느린 발걸음을 흉내내며 비웃고 있었어요. 거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아무리 날쌔게 잘 달린다 해도 난 널 달리기 시합에서 이길 수 있다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 확신한 토끼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지요. 그들은 여우에게 시합 장소와 결승점을 정하게 했어요. 시합날 두 동물 친구는 함께 출발을 하였답니다. 거북이는 한시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달렸어요. 하지만 거북의 발걸음은 너무나도 느리기만 했지요. 그래도 그는 꾸준히 결승점까지 나아갔답니다. 아직 거북은 여기까지 오려면 한참 걸리겠지. 한편 자신만만하던 토끼는 길가 옆에 드러누워 잠시 눈을 붙이다 그만 골아떨어지고 말았어요. 마침내 잠에서 깬 토끼가 있는 힘껏 달려보았지만 쉬지 않고 달린 거북이가 이미 결승점에 도착해 있었어요. 노곤해서 꾸벅꾸벅 편안히 졸고 있는 거북의 모습만 봐야 했지요. 느려도 꾸준한 것이 시합에서 이기는 지름길이랍니다. 잠자리 동화 19번째. 석류와 사과나무와 가시나무. 하루는 석류나무와 사과나무가 서로 자신들이 가장 예쁘다며 말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말싸움이 심해져 막 주먹 다짐으로 번져가려고 할 때쯤 가시나무가 근처 울타리에서 고개를 내밀며 한껏 뽐내는 말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들, 내가 있는 한 그런 헛된 싸움일랑은 그만하라고 하며 그들의 싸움을 비웃고 있었답니다. 잠자리 동화 20번째 농부와 황새. 방금 씨를 뿌려놓은 밭에 농부가 덫을 놓았어요. 그래서 씨를 주워 먹으러 온 학들을 많이 잡았지요. 그 중엔 덫에 그만 발이 걸려 다리가 부러지고만 황새도 한 마리 붙잡혀 있었는데 농부를 본 황새는 자신만은 살려달라 애원했어요. 황새가 말했어요. 저만은 살려주세요, 농부님. 이번 한 번만 놓아주세요. 제 부러진 다리를 보시고 동정을 베풀어 주세요. 게다가 저는 학이 아니에요. 저는 황새라고요. 새들 중의 가장 고귀한 성격을 지닌 새 말이에요. 저희 엄마 아빠가 저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걸 생각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제발요. 제 깃털을 보세요. 제가 어디 학처럼 생겼단 말씀이세요? 농부가 껄껄 소리내며 크게 웃더니 말했어요. 네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이걸 알아야지 내가 도둑인 학과 함께 너도 잡았다는 사실 말이다. 그러니 너도 내게는 학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니? 잠자리 동화 21번째 농부와 독사. 어느 추운 겨울날 농부가 길을 가다가 추위에 얼어 죽기 직전인 독사를 한 마리 발견했어요. 불쌍하게 여긴 농부가 독사를 집어들어 자신의 품으로 꼭 안아주었지요. 따뜻한 온기에 되살아난 독사는 자신의 은혜를 베푼 농부를 물어 큰 상처를 입히고 말았어요. 농부가 마지막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독사를 불쌍하게 여긴 내가 잘못이구나.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친절한 행동을 배은망덕함으로 되갚아선 안 되겠지요. 잠자리 동화 22번째 새끼 사슴. 어린 새끼 사슴이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는 개보다 크고 더 빠르고 달리기도 더 잘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뿔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왜 사냥개들만 보면 무서워 떨며 도망을 치는 거예요? 네, 엄마. 엄마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어요. 이제 다 컸구나, 우리 아가. 내 말이 다 맞다. 네가 말한 그런 장점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건 맞단다. 하지만 아주 작은 개라도 짖는 소리를 듣게 되면
무서워 달아날 준비부터 하게 되는 걸 난들 어쩌겠니? 타고날 때부터 겁이 많은 사람들에겐 아무리 용기를 가지라 말해본들 소용이 없답니다. 잠자리 동화 23번째 곰과 여우. 곰이 자신은 누구나 평등하게 사랑한다며 엄청 뽐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곰의 말로는 자신이 사람으로 치면 남들을 잘 배려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동물이라는 거지요. 난 죽은 것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거든. 그러자 보다 못한 여우가 웃으며 곰에게 말했어요. 산 걸 먹지 말고 죽은 것만 먹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잠자리 동화 24번째 제비와 까마귀. 제비와 까마귀가 서로 자기들 깃털이 예쁘다고 말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마침내 까마귀가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싸움은 끝이 나고 말았답니다. 봄엔 네 깃털이 아주 그럴듯해 보이겠지만 사실 겨울철 추위를 막아주기에 내 깃털만한 게 없단다.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나야 하는 제비는 아무런 할 말이 없었답니다. 결코 좋을 때만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겠지요. 잠자리 동화 25번째 당나귀와 여우와 사자. 당나귀와 여우가 숲으로 사냥을 하러 가며 서로를 보호해 주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들은 멀리 가지 않아 사자를 만나고 말았지요. 상황이 너무도 다급한 나머지 여우가 살며시 사자에게 다가가더니 저를 해치지만 않겠다면 당나귀를 속여 사로잡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 다음 여우는 당나귀에게 다시 와 절대 위험한 일은 없을 거야. 나만 믿어. 하고 안심시키고는 당나귀를 깊은 구덩이로 데리고 가 빠지게 했어요. 당나귀가 잡힌 것을 본 사자는 즉시 여우부터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당나귀는 구덩이 안에 있으니 배가 고파지면 잡아먹어야겠다. 잠자리 동화 26번째 거북과 독수리. 하루는 거북이 태양볕을 받으며 바다새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내게 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 날개만 있다면 구름 속을 날아다닐 수 있을 텐데. 때마침 근처를 빙빙 돌고 있던 독수리가
거북이 한탄하는 소리를 듣고서 말했어요. 내가 너를 높이 들어 올려 날 수 있게 공중에서 놓아주면 넌 내게 무얼 해줄래? 뭐든 다 해줄게. 바다에서 나는 건 다 줄게. 거북은 신이 나서 말했어요. 그럼 내가 나는 법을 가르쳐 줄게. 독수리가 말하더니 발톱으로 거북을 집어들곤 쏜살같이 날아올라 구름 높이에서 놓아 주었어요. 그러자 떨어지며 나는 듯 하다가 그만 높이 솟은 산으로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거북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탄식했어요. 난 이래도 싸. 바다에서는 날듯이 헤엄을 잘 치는데 날개와 구름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잠자리 동화 27번째 파리들과 꿀단지. 꿀단지를 발견한 수많은 파리들이 꿀단지를 뒤덮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팔을 꿀단지에 담가 탐욕스럽게 맛을 보았죠. 하지만 발을 꿀에 담그면 담글수록 자연스레 그들의 날개 또한 꿀에 젖어 날 수 없게 되었지요. 결국 그들은 꿀의 끈적거림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꿀단지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파리들이 말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미련한 것이 또 있을까? 꿀 조금 맛보려다 스스로를 망치고 말았으니 말이야. 즐거움엔 고통이 따르는 법이랍니다. 잠자리 동화 28번째 사람과 사자. 사람과 사자가 함께 숲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다 곧 서로 자기가 더 힘도 세고 용감하다며 우기기 시작했지요. 한참을 다투는데 때마침 돌로 된 조각상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 조각상엔 다음과 같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는 사람. 그러자 사람이 조각상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봤지? 누가 더 힘이 센지. 우리 인간들이 너희 사자보다 훨씬 힘도 세고 용감하다는 증거라고. 사자가 기가 차다는 듯이 말했어요. 조각상을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렇지. 만약 사자들이 조각상 만드는 법을 알았더라면 온 천지에 사자 발톱 아래 붙잡혀 있는 사람들의 조각상이 넘쳐났을걸? 그러니 한쪽 말만 들어선 안 되겠지요. 상대방 말도 들어봐야 한답니다. 잠자리 동화 29번째 여물통 속의 개. 개 한 마리가 여물통에
드러누워 있었어요. 여물통은 소들에게 건초를 먹으라고 둔 것인데 개는 으르렁거리며 소들이 건초를 먹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어요. 참 이기적인 녀석이네. 보다 못한 소 한 마리가 자기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자기는 먹지 못하는 풀이라고 먹을 수 있는 우리들까지 못 먹게 하다니. 잠자리 동화 30번째 여우와 염소. 하루는 여우가 깊은 우물 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도무지 빠져나갈 방법이 없지 뭐예요. 그때 목이 마르던 염소가 우연히도 그 우물에 왔다가 여우를 보고 물었어요. 물맛 좋니? 자신의 난처한 상황을 숨기고서 여우는 아주 쾌활한 듯 말했어요. 응, 꿀맛이야. 정말 이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야. 너도 내려와 마셔봐. 오직 목마름을 풀 생각뿐이었던 염소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뛰어내려가 벌컥벌컥 물을 마셨어요. 그런 다음 여우는 우리 둘 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으니 여길 빠져나갈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자고. 또 여우가 말했어요. 만약 말이야, 너의 아빠를 벽에 기대고 고개를 숙인다면 내가 등을 타고 올라가 위로 갈 수 있을 거야. 그런 다음 내가 널 꺼내줄게. 염소는 선뜻 동의했어요. 여우는 염소의 등을 밟고 뿔을 딛고 기어이 우물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밖으로 나온 여우는 재빨리 달아나려 했답니다. 깜짝 놀란 염소가 말했어요.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니? 달아나던 여우가 고개를 염소에게로 돌리더니 소리쳤지요. 네 수염털의 개수만큼이라도 머릿속에 생각이 있었더라면 한번 들어가면 다신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곳에 스스로 들어가는 일은 처음부터 없었을 거 아니니? 이건 너의 탓이라고. 아셨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세요. 잠자리 동화 31번째 곰과 두 여행자. 두 남자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곰 한 마리가 불쑥 그들이 가는 길에 나타났지요. 두 남자 중 한 사람이 친구는 나 몰라라 하고 급히 나무로 기어 올라가 나뭇가지들 사이에 몸을 숨겼어요. 하지만 다른 남자는 너무 놀랐던지라 그냥 땅에 냅다 드러눕고 말았지요. 곰이 오더니 코로 그를 더듬으며 온 몸의 냄새를 맡았어요. 남자는 숨을 꾹 참고 할 수 있는 최대한 죽은 척을 하고 있었지요. 곰이 곧 떠났어요. 왜냐하면 곰은 죽은 생명은 잡아먹지 않기 때문이지요.
안전이 확인되자 나무에 올라가 있던 한 사람이 아래로 내려오더니 농담조로 말했어요. 곰이 자네 귀에다 대고 뭐라 속삭이는 것 같던데. 그래, 뭐라 그러던가? 그러자 죽은 척을 했던 친구가 대답했어요. 충고를 하나 해주더군. 위험에 처한 자네를 내버려 두고 간 친구와는 다신 여행하지 말라고. 불행할 때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랍니다. 잠자리 동화 32번째. 황소와 굴대. 굴대란 바퀴 회전의 중심축을 말한답니다. 무거운 진마차를 끌고서 시골길을 따라 한 무리의 황소들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굴대들이 삐걱삐걱 지독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보다 못한 황소들이 고개를 돌려 수레바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이 거기 왜 그리 시끄러워? 일은 우리가 다 하는데 비명을 질러도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질러야 되는 거 아니야? 고생하는 사람 따로, 불평하는 사람 따로인가요? 묵묵히 참고 견디는 사람은 불평을 하지 않는답니다. 잠자리 동화 33번째. 목마른 비둘기. 엄청 목이 마르던 비둘기가 간판 위에 그려진 물이 담긴 잔 그림을 보았어요. 그게 그림일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비둘기는 푸드덕거리며 날아갔다가 그만 간판에 쿵 하고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몸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비둘기는 두 날개가 부러져서 땅에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구경꾼들 중 한 명이 그 비둘기를 낚아채가고 말았어요. 모든 일에 신중해서 나쁠 건 없답니다.